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G80이 최근에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G80의 가격대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G80에 대한 관심만큼 G80의 대안으로 많은 차량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대안 중에 하나인 아우디 A6를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전면 디자인, 측면 디자인, 후면부의 디테일까지, 그리고 1열 실내에 앉았을 때 클러스터,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느낌, 2열에서 느껴지는 공간감과 시트 가죽이 주는 착좌감, 고급스러운 소재 비교까지 손으로 만져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직접 주행하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4기통 2000cc인 A6와 6기통 3500cc인 G80 시승 차량의 차이를 최대한 감안해서 말씀드릴 테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G80이 출시되고 나서 이 G80을 E클래스 그리고 5 시리즈와 정말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벤츠나 BMW는 이 브랜드의 가치가 워낙 넘사벽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아래 등급인 아우디 A6를 가지고 왔습니다. G80이랑 A6는 사실 가격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G80에 이제 옵션이 이것저것 추가되고 하면 조금 더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보시는 이 G80 모델이 3.5 가솔린 풀옵션 모델이에요. 6기통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A6는 4기통 2000cc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비교하는 게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G80이 2.5 터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디자인과 성능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주행할 때 그 점도 감안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A6의 가장 큰 디자인 특징은 바로 이 넓은 전면 그릴인데요. 이 전작에 비해서 전면 그릴이 가로로도 굉장히 넓어지고 상당히 웅장해졌습니다. 이 8세대 이전의 모델은 조금 심심하지 않나 라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아쉬운 게 없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 G80을 비롯해서 요즘 나오는 SUV들 다들 이렇게 전면 그릴에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디자인상 이 번호판이 조금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A6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번호판이 생각보다는 많이 티가 안 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6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램프잖아요. 아우디는 조명회사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멋있는 이 조명들이 눈에 띄는데요.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G80은 다들 아시다시피 두 줄의 LED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은요, A6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이 준대형 세단들 중에서는 굉장히 옆태가 멋있기로 또 유명한 그런 디자인인데요. 근데 이 A6의 이 18인치 휠, 이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볼 때도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인데요. G80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격을 추가해야 되긴 하지만 19인치 그리고 20인치로 가면 굉장히 디자인이 멋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A6의 후면부는요, 이 8세대 전작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뻤던 것 같은데 이 디자인 중에서도 이 크롬 라인, 이게 뭔가 좀 세련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차라리 램프로 들어갔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G80이랑 동일하게 둘 다 가니쉬로 들어가 있는데요. A6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놓고 가니쉬, 여기를 이렇게 다 막아놔가지고 이럴 거면 뭐 이렇게 티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A6의 실내에도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G80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라면 A6는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이 10.1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래쪽에 공조도 8.6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이그로시, 크롬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미래도시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시면 터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G80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터치랑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돼요. 그냥 터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게 뭔가 충격을 가해서 진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게 공조를 이렇게 스크린으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걸 보시면 이렇게 필기 방식이 여기에도 G80처럼 들어갑니다. 근데 G80은 조금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다면 이건 굉장히 와이드한 8.6인치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에어 공조가 디스플레이만 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특이한 기능들도 많고 참 괜찮더라고요. 이런 버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설정을 들어가 보면 방향제가 있습니다. 겨울, 여름 이렇게 뭐 은은함, 약, 중, 강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여기 클러스터에 굉장히 와이드하게 내비게이션이 나오잖아요. 처음 보면 언뜻 보기에는 되게 와 이게 뭐야?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주행을 해보니까 여기에 속도계라든지 이런 게 감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핸드폰 내비게이션 그런 거를 또 다시 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드 디테일이 센터 콘솔, 그리고 크래시 패드, 그리고 도어 쪽에도 G80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우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살짝 두드려보면 G80은 뭔가 되게 견고한 느낌인데 얘는 소리 자체가 뭔가 진짜 저렴하게 들어갔구나. G80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그런 느낌으로 우드 가니쉬가 사용이 됐고요. 이런 공조 부분도 G80이랑 비슷하게 일자형의 에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G80은 메리평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다면 A6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다, 내가 안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럴 거면 왜 이런 디자인으로 들어갔을까?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G80과 A6를 비교해서 타보시면 이 크래시 패드 높이가 엄청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G80은 굉장히 크래시 패드가 낮게 설정이 돼 있어서 시야가 되게 좋아요. 근데 얘는 뭔가 이만큼이 더 올라와 있는 느낌? 그리고 G80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죽으로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는데 A6도 인조 가죽으로 느낌을 내긴 했는데 G80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이랑 맞물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요. A6의 2열인데요. 근데 사실 벤츠나 BMW랑 비교해도 뭐 그렇게 썩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A6의 이전작이랑 비교해서도 엄청 뭔가 개선됐다라는 느낌을 좀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아쉬운데 이 부분은 참 마음에 듭니다. 이 공조 부분이 터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되게 편하게 딱 깔끔하게 또 미래지향적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여기 센터 부분도 너무 높은 것 같고 이것도 한번 내려보면 G80이랑 비교해서 G80 여기 되게 멋있게 막 공조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심플한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시트의 이런 재질이라든가 뭔가 헤드룸, 레그룸 이런 부분도 G80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 그물로 된 거 요거는 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썬루프 이게 세단이기 때문에 뭐 SUV급의 와이드한 썬루프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딱 여기 운전석까지만 딱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시트요? 시트가 제가 사실 되게 단단하고 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안락하고 막 컴포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쾌적하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근데 G80은 이것보다는 좀 더 컴포트하고 좀 안락한 그런 면이 있죠. A6에 비해서 이런 부분도 도어 쪽이랑 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더 컴포트하고 안락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크래시 패드는 또 A6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야는 되게 좋아요. 이런 A필러도 되게 얇고 하니까 A6에 비해서 느껴지기로는 한 3cm에서 5cm는 더 낮게 느껴집니다. 소음이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G80이 물론 6기통, 4기통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G80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숙함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정숙하고 조용하잖아요. 근데 A6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젊은 감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느낌? 그래서 소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시끄럽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조용한 건 또 아니에요. 그냥 노멀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컴포트하고 또 안락하고 하다 보니까 소음적인 부분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잡았다는 느낌? 그리고 핸들이 되게 가벼워요. 핸들링이 되게 잘 되고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최근에 볼보 XC40도 이랬잖아요. 그거 다음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핸들입니다. 되게 얇게 잘 나왔어요, 핸들 자체는. 근데 조금 묵직하거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가벼운 핸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게 오래 운전을 하다 보면 좀 피곤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A6를 탔더니 이걸 타다가 A6를 타니까 너무 가볍고 막 경쾌하고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살짝 묵직한,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가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너무 기대를 했던 건지 뭔가 이렇게 주행 성능이 좋아요. 좋은데 뭔가 이렇게 확 치고 나가는 느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XC90의 그 SUV 있잖아요. 굉장히 덩치가 큰데도 그게 오히려 치고 나가는 힘? 그런 가속 느낌? 그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달리면서 한번 드라이브 모드도 바꿔보고 할게요. 제가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이걸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다이나믹이 이제 스포츠 모드일 거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막 그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엄청 빠릿빠릿하고 막 우웅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G80이 주행 성능이 좋긴 한데 살짝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굼뜨는 느낌? 핸들도 되게 무겁고 해서 그런 건지 차가 절대 무거운 건 아닌데 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꾼다고 해서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서 얘가 뭐 차체가 되게 낮게 깔린다든지 배기음이 뭐 달라진다든지 살짝은 바뀌어요. 뭔가 시트도 살짝은 더 조여주고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오랫동안 주행을 하다가 아 맞다 이거 스포츠 모드였지 하고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진짜 이 성향이 명확한 것 같아요. 컴포트함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운전의 재미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어차피 G80 스포츠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방지턱 넘는 거에도 되게 차이가 큰데 물론 서스펜션의 차이가 명확하긴 해요. 그래도 좀 다릅니다. 뭔가 이제 G80은 물침대 같은 느낌? 되게 물컹하면서 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막 물컹물컹 하는 게 아니라 물컹 하다가 서스펜션이 탁 잡아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랜저보다 살짝 높은 9.5점을 주고 싶습니다. A6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살짝 낮은 8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딱 첫인상, 그 외관에서 느껴지는 그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느낌입니다. A6는 되게 젊고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이고 나쁘게 말하자면은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80은 되게 안락하고 컴포트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살짝 올드할 수도 있다? 그런 느낌? 디자인이 실내 인테리어도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타기에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죠. 너무 고풍스럽고 앤티크하다 보니까.